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류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이어갈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격의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IT 기업들 뭐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존부터 해갖고 뭐 MS, 페이스북 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아마존도 애플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거나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모바일 플랫폼에서 강자라든가 승리자가 누군지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테크주들 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간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라는 것을 좀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또 실적이 좋은 IT 기업들만이 그리고 좋을 것 같은 기업들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하고 좀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좀 희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주와의 어떤 커플링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일단 분위기 자체에서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오묘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FOMC도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과연 유동성 정책이 어떻게 흔들리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애플 포함해서 또 IT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더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실적 장세와 이 유동성 장세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 분위기 그리고 지난주 분위기에 이어서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이미 이제 뭐 유동성 장세라고 좀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계속 잘 가던 트렌드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든 유동성 장세이냐 실적 장세냐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분위기도 좋으면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교집합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서도 좀 힌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AP통신 따르면 빅테크주들이 지금 어닝 모멘텀이 시장을 계속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 얘기는 제가 다음 이슈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IT 테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은 시장이 분명히 좋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존스 0.9%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2.3%나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전하고 있고요. CNN머니에 따르면 이제 IT 테크주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2% 늘어나면서 6.2%나 올랐다라는 얘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좀 하드웨어 회사처럼 이렇게 치부시되는 회사거든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단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사면 딸려 들어오는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상당히 좀 주력을 하면서 이쪽에서 윈도우와 엑셀로 깎아먹었던 실적들을 좀 커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페이스북이 $100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고요. 11월 4일날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모바일 플랫폼은 승부가 이미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이폰 6S가 주말간에 최고 판매량을 경신했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명히 좀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닝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은 이렇게 IT 쪽의 실적주들이 쭉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뭐 어쨌든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좀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뭐 정고점을 탈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국내 증시도 그대로 뭐 이렇게 뭐 투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실적의 가시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게 확인이 되는 기업들만이 이러한 좀 상승 추세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측면을 국내 증시에 대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특히나 코스닥 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3분기 실적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좋은 쪽 이외에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3분기 실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의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미국 시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몇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피킹업을 하는 이런 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섹터로 접근한다거나 이런 좀 매크로한 측면에서 좀 크게 접근하는 측면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지금 4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체감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한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호조를 나타냈는데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중국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정말 강수도 이런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지금 11월 이후에 지금 몇 번째인가요? 벌써 6번째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고, 지준율도 지금 4번째 인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시진핑이 난 7% 언급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만 해도 뭐 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뭐 산업의 뭐 밸류체인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국가로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조정을 하면서 대출금리를 4.35%, 예금금리 1.5%로 내렸고 지준율까지도 0.5% 하락을 시켰습니다. 아직도 지급준비율이라든가 이런 기준금리 자체는 더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좀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상당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절실함이 느껴졌다. 중국 지도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던 GDP가 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CNN 머니 따르면요. 네. 일단 일방적으로 이제 외신 자체는 7%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좀 많이 주목을 많이 하는 편들이고요. 그래도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좀 플렉서블하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6.9%의 성장률 자체가 뭐 6년 반 만에 뭐 7%를 깨고 내려앉은 부분들이라서 뭐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그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도 통화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지 자체를, 활용 의지 자체를 상당히 좀 수차례 많이 밝혔었고요. 2차 제조업 관련해서 지금 둔화 부분들,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그래도 쓰는 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를 이제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외신들이 이제
중국 증시의 최대 약점으로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2차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둔화세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2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중국의 5중 전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경제 성장률을 앞으로 5년간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느냐 여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결부해서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요? 일단 중국이 10% 상장을 하지 못하는 사이즈에 지금 다다랐다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각국들의 국가 경쟁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남 탓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자체도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2차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이 계속 갉아먹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떨어져서 우리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거든요. 내 실력이 모자란 것을 남의 실력이 모자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별로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어쨌든 중국의 결국에는 지금 우리 2차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중 수출이라든가 교육국, 대중교육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러한 뭐 2차 제조업이라든가 관련된 우하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강력한 부양책을 이끌어준다라는 측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 특히나 뭐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러한 국가들까지도 중국이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자체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계속 적극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뭐 RP로 추가 유동성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라든가 지준율, 아직 뭐 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들, 그리고 뭐 5중 전회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좀 중국 증시 자체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진 시장도 분명히 좋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 인덱스 반등에 따라서 좀 매력도 자체가 선진 증시 대비해서 조금 확대되는 국면들이 계속 지난주보다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네. 국내 증시를 우리가 뭐 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최소 12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글쎄요. 학생으로 치면은 이웃 학교에 벌써 한번 시험을 치르고 그 문제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어떻게 응용을 해서 풀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예상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증시도 이렇다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시장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훈풍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 전략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메리츠 동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